잠시 후 여러분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 인조 반정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일본과의 7년에 걸친 전쟁은 조선과 명, 일본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삼국의 내정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조선의 국토는 황폐해져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토지대장인 양안과 호적 등의 소실로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사라져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습니다. 또한 불국사와 경복궁, 실록과 사고 등이 불타고 그림과 도자기, 서적을 약탈당하는 등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는 돈이나 쌀을 바치면 관직을 주는 납속책을 시행하였고 성명을 적지 않은 관직 임명장인 공명첩을 대량 발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선의 신분 질서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에 무리하게 원군을 파견하여 국력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만주의 여진은 명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일본은 전쟁 중에 조선에서 약탈해간 문화재와 포로로 끌고 간 학자, 기술자들을 통해 문화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활자 인쇄공과 이삼평 등 도자기 기술자에 의해 일본의 출판 및 도자기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고 유학자들을 통해 조선의 성리학이 일본에 전래되기도 하였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후 에도에 새 막부를 수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막부의 우두머리인 쇼군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선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의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요청으로 국교가 재개되자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허용하는 기유의 약조를 체결하였습니다. 선조에 이어 즉위한 광해군은 외란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민생 안정, 국가재정 확충, 사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리하여 정확한 인구와 토지 파악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공납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동법은 다양한 품목으로 거두던 공납을 쌀로 통일하여 납세하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파괴된 성곽을 수리하고 불타버린 창덕궁과 사고를 재건하였으며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건강을 보살피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급성장한 여진족은 1616년 만주에서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후금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외란 때 도와준 것을 내세워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강성해진 후금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강홍립을 명의 원군으로 파견하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명령하여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쳤습니다. 강홍립이 장계를 올리기를 신이 배동관령에 도착하여 먼저 통역관을 보내어 밀통하기를 비록 명나라에게 재촉을 당하여 여기까지 오기는 하였으나 항상 진지의 후면에 있어서 접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전투에 패한 후에도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일 화친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신들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광해군이 펼친 중립외교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광해군과 북인 정권의 외교는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양반층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광해군이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킨 폐모 살제가 일어나자 이를 유교윤리에 어긋난 정치라며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서인 세력은 1623년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올리는 인조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몹시 시기하고 모후를 원수처럼 보아 그 시기와 의심이 나날이 쌓여갔다.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해도에 안치하여 죽이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대비의 존호를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인조실록을 통해 인조반정 당시의 정세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조반정 때 큰 공을 세운 이괄은 논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1624년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인조가 공주 공산성으로 피신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어 이괄의 난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괄의 잔당 세력이 후금에 투항하며 정묘호란의 배경이 되었고, 심상치 않은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호패법을 재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